하이브는 안전장치를 두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미니진 어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를 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정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천하의 하이브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조항이 사실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 핵심 조항이었는데요. 미니진 대표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한 규정입니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미니진 대표는 21년 11월부터 5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어의 주식을 양도하는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해임되지 않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니진 대표는 나는 5년간 임기가 보장됐고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이브는 나를 주총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해임 사유입니다. 해임 사유. 하이브는 안전장치를 두긴 했어요. 5년간 미니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도 일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임 사유를 말도 안 되게 엄격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탕법에는 등기이사의 해임은 자유롭게 주총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간 계약서에서 주주의 해임 권한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정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상법에는 이사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야만 해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는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측을 해보자면 정관 위반이든 법령 위반이든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범위를 나름 넓혀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는 디테일하게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임 사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재를 해버리면 이 사항과 같이 배신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리고 회사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까지 명백히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해임 사유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가 자신이 계약을 한 임원이 부정한 행위나 배신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서 작성 실무상 이런 법적인 요건 사유를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본인에게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것을 전제해 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